귀사의 기업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기업의 핵심이자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 연구소. 기업의 미래는 연구개발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므로 기업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올해 바뀐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R&D 조세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니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제도는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실험장비 임차비,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등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그 해에 지출된 연구개발비의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법인이 연구개발비로 1억 원을 지출하면 2,500만 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공제율이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본 제도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R&D는 5년간, 신성장 원천은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바뀐 제도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추가되는데요. R&D 조세 관련 법령 변경 내용 중 가장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2020년 과세연도분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과제 총괄표는 기업이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록에 정리한 과제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노트도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이 정하는 중요 내용만 포함된다면 서식은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연구과제 총괄표는 제출,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연구노트는 작성, 보관 잊지 마세요. 앞서 설명드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정말 우리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와 더불어 연구활동에 빼놓을 수 없는 연구시험용 기자재 등 시설 투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 장비 구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 중소법인은 700만 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단, 연구 전용 장비 구입만 인정이 되고요. 중고품이나 리스는 해당이 안 되니 기억하세요. PC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되냐고요? 연구용이 아닌 사무용 PC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이 연구용으로 특화된 연구 설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 연구에 지출되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 구입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연구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매한 후 연구소를 설립한다면 정말 뿌듯하겠죠. 이렇게 기업 연구소용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 연구소용으로 인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취득세의 60%, 재산세는 5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로 확인받은 기업 연구소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추가 감면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러나 혜택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고, 또한 혜택을 받고 4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감면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부동산 취득 후 연구소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신가요? 네. 신축이나 리모델링처럼 건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소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사전에 일정을 잘 체크하시고 연구소 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제도를 때마침 질문 주셨네요. 연구소 전담부서의 핵심은 우리 연구원들이죠. 당연히 연구원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소와 전담부서에 소속된 연구 전담 요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 중 월 2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 되겠네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건데요. 수당 이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보통 연구활동비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니까 급여 명세에 별도 항목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연말정산 시에 240만 원만큼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구수당도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연구원분들이 더욱 열심히 연구에 전념하도록 돕는 정말 멋진 혜택이네요. 앞서 안내해드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및 감면 신청 시 연구활동에 대한 증명 책임은 기업에게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의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기업이 스스로 부담한 연구개발비만 해당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연구활동 이외의 지출에 대한 부적절한 공제와 감면 신청은 세액 추징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이 거짓, 부정의 사유 등으로 취소되면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연구소 운영 요건과 준수사항을 확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가혁신성장의 주역, 기업대상 주요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도별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제도에 대한 이해로 누릴 수 있는 연구소 운영 관련 혜택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